이런 고점인 시장에서 지금 사도 될까요? 늦지 않다. 그리고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님의 투자 스토리를 쭉 들어보신 분들이 그래 그러면 나도 좀 갈팡질팡 고민했는데 미국 지수추종 ETF 적립식 장기 투자를 좀 꾸준하게 우직하게 해보자, 괜찮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고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마음 먹었는데, 이런 고점인 시장에서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면 뭐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 계속 사도 될까요? 아니면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실은 이제 투자자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지금 하셔도 된다, 또는 지금이 적정한 시기다, 이런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참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로서. 예, 네. 투자자로서. 근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이제 사실 고점에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꽤나 그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본 건 아니었던 게, 어차피 저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일 때만 적립을 했어요. 제가 샀던 것보다 항상 고점이었고, 항상 적립할 때가 되면 올라가지고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럴 때도 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갔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지수가 고점일 때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하셨던 거죠, 투자를.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오르기만 했을 때였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항상 비쌀 때 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감히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언제 시작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다. 그리고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목돈이 있으셔도 그렇게 한 번에 거치식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분할 매수로 나눠서 이렇게 천천히 적립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얻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면, 적립식 투자라면 굳이 뭐 시장의 타이밍을 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잴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긴 한데, 이게 또 국내 주식이 아니고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환율도 정말 높아졌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환율도 높아요, 지금. 그래서 또 이럴 때 지금 또 환전해서 이거 미국 주식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환율에 대한 것도 저도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주가도 높은데 환율이라도 낮았으면 어느 정도 좀 쿠션 효과로 인해서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가도 높고 환율도 높은 상태라서 사실 나중에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조금만 빠져도 2배로 더 손실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뭐 이럴 때는 사실 뭐 절세 계좌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저처럼 직접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사실 감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나중에 가서 환율이 떨어진다? 그럼 그때 또 적립을 하면 되거든요. 환전을 하고 적립을 하고, 결국은 뭐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코스트 에버리지가 맞춰진다. 네, 결국은 이제 평균치가 맞춰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잠시 접어두시고 오히려 주가만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환율은 어차피 볼 수 없다. 차라리 주가만 보자. 왜냐면 주가는 이제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네. 어쨌든 내가 보유한 달러가 늘어나면 뭐 환율이 좀 내려가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자산의 거의 99%를 달러의 형태로 네.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님은 환전을 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좀 시장에 그래도 환율을 보고 좀 목돈을 이렇게 환전을 해놓는 편이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상관없이 그때그때 그냥 필요할 때 매수해야겠다 하면 환율 상관없이 뭐 환전하시는지. 제가 딱 작년까지죠. 불과 한 2, 3주 전까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환전을 했었어요. 환율 네. 상관없이요? 네, 환율에 상관하지 않고 돈이 생기는 대로 전부 다 이제 달러로 바꿨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아예 원화가 정말 저는 100만 원도 안 갖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원화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달부터는 좀 반반 정도로 나눠서 예를 들어 뭐 제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50만 원 환전, 50만 원 원화 이렇게 좀 나눠 놓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방식은 굳이 환율을 따지지 않고 저는 환전을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 방법이 사실 일일이 개인이 뭐 이 환율의 흐름까지 신경 써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마음은 편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부님께서는 평소에 투자할 때 정말 완전 무지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적금 들듯이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거는 조금 뭐 금리 발표라든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지.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말씀처럼 무지성으로 마치 적금을 들듯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무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2년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날짜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월급을 받자마자 그냥 그날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를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22년 초 그리고 23년 이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꼭 맞지 않기 시작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FOMC는 보고 투자를 하자. 내지는 FOMC 지나고 나서 환전을 하자. 여러 가지 뭐 실적 발표는 보고 투자를 하자. 이런 것들로 바뀌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들이 크게 의미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라도 살 거였고 내려가도 살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언제 사도 상관은 없었는데 마음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게 좀 생기고 봐야 할 지표들이 생긴다고 하고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뭐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투자를 하는 편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무지성으로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부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방식처럼 조금 시장의 흐름도 보고 하면서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투자를 한 지는 사실 1, 2년밖에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아무 의미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다고 해서 뭐 가지고 있던 거를 팔거나 아니면 뭐 살려고 했던 걸 안 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타이밍 심리적 안정만 좀 되고. 맞아요. 그냥 나도 이걸 확인해, 나도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야 정도의 어떤 액션이었던 거지, 그게 뭐 투자의 성과까지 이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확인하고 하셔도 좋고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난 정해진 날짜에 뭐 정해진 수량을 살 거야, 금액을 살 거야, 이렇게 정하셔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한 쪽,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투자는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렇게 좀 많은 돈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보면 시장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투자할 때 알았던 종목 말고 또 이런 ETF도 있구나, 이런 ETF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알게 되는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럼 좀 다른 종목도 투자를 해볼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까요? 확실히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종목들 또는 ETF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뭐 레버리지 상품도 있겠지만 개별주 중에서도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엄청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네, 요즘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사실 그것들은 부 ETF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포모가 오더라고요. 그쵸. 네, 포모가 와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21년도 초쯤에 너무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특히 테크주 위주로 엄청난 상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부의 수익률에 그렇게 만족을 못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한번 부의 적립을 멈추고 QQQ하고 그리고 QQQ의 2배 레버리지인 QLD를
한 1년 정도 적립을 해봤던 기간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적립을 하면서 수익률 자체는 뭐 좋아서 만족을 했는데 뭐랄까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투자를 이어오던 루틴이 조금씩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잠을 자던 때와 다르게 새벽에 한 번씩 깨서 자꾸 주가를 들여다보게 되고, 어.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FOMC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한마디로 제가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고 내 루틴대로 하던 거에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바랬더니 확실히 그에 대한 어떤 대가가 돌아오게 된 거죠. 내 생활에서 좀 투자에 자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 거네요, 점점. 네, 맞아요. 그게 개인마다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좀 큰 변동성도 무던히 넘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의 변동성에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인지 그것보다 더 큰 뭐 QQQ라든지 QLD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큰 상품들은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1년 만에 깨닫고 딱 22년 하락장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모두 다 매도를 하고 그거를 전부 다 부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오, 타이밍도 너무 좋았네요. 네, 제가 뭐 맞춘 건 아닌데,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마침 딱 그렇게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아서, 조정장이 시작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전환을 많이 했죠. 네. 확실히 투자라는 게 하다 보면 또 약간의 운도 따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비슷한 맥락에서 레버리지 투자도 전혀 안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뭐 같은 이유이신 건지. 네, 레버리지 투자를 이제 QLD로 저는 2배짜리를 경험을 해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3배. 네, 요즘은 3배, 뭐, 그리고 심지어 QQQ는 막, 뭐, 5배짜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뭐, S&P도 4배짜리가 나왔고요. 제가 근데 레버리지에 대해서 항상 무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코로나 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그때 이제 TQQQ도 알았었고, SQQQ도 알았었지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TQQQ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면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주식 분할. 네, 주식을 나눠서 더 낮은 가격으로 네. 하고 또 올라서 또 나누고. 근데 코로나 때는 주식을 병합한 적도 있어요. 너무 내려가서 거래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내려가서 병합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하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저는 레버리지가 엄청 무섭구나라는 거를 좀 먼저 깨닫고 그 이후에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직접 투자는 안 하셨지만 그 TQQQ나 이런 주가 흐름은 보고 계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TQQQ랑 SQQQ가 이슈가 될 때는 항상 그 앞뒤로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차트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와, 근데 이 차트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이제 올라갈 때는 어머, 나 저거를 놓쳤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제 그 투자 성향상 오르다가 중간에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내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새가슴이 투자를 할 때는 아, 레버리지는 조금 무섭다? 네, 약간 미지의 영역. 수익이 좋아도 아마 이걸 언제 내려야 되지라고 하면서 하루의 루틴을 다 깨뜨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좀 나의 성향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면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부만큼 많이 사랑하는 장기 투자 종목이 SCHD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네네, 요거는 이제 배당 성장 ETF인데 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SCHD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부를 알기 전에 그걸 알았다면